오늘은 우리가 관성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일 에너지나 FMA 같은 운동 법칙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기중계에 관한 논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중계가 가속되는지 또는 정지해 있는지 또는 등속직선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관성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관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관성은 원래 물체가 자신의 상태, 즉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 합니다. 자, 이때 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뭐라 하느냐? 관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중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관성기중계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중계라는 것의 의미는 관측자가 있는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관측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관성기중계는 관측자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지해 있거나 등속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관측자는 알짜 힘을 받나요? 힘을 받지 않죠. 그죠?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정지나 등속직선 운동이니까 관측자가 뭘 안 받아요? 힘을 받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관성기중계입니다. 두 번째, 비관성기중계라는 놈이 있습니다. 비관성기중계는 관성기중계하고 달리 미안합니다. 관측자가 가속되는 기중계에 있는 겁니다. 관측자가 가속되는 기중계. 자, 관측자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직선 운동을 하는 거하고 가속되는 거하고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기중계와 비관성기중계가 물체가 어떤 운동을 보이는지, 자, 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트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트입니다. 보트의 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보트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지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해 있는 보트입니다. 정지해 있는 보트에서 뭘 떨어뜨리냐면 구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돛대에서 구슬을 떨어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슬, 질량성 모래민 구슬을 떨어뜨립니다. 자, 관측자는 배 안과 배가 구동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배 안에 관측자 A가 있습니다. 자, 육지에 배 밖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육지입니다. 자, 이 관측자는 정지해 있겠죠. 육지에 있으니까 정지해 있고, 이 관측자도 배하고 같이 있으니까 정지해 있습니다. 그죠? 두 정지 관측자가, 자, 이놈을 자유낙하시키는 겁니다. 자유낙하합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쇠구슬을 보면 쇠구슬이 어떻게 보입니까? 죽기 당연하죠. 쇠구슬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낙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쇠구슬을 왜 낙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A 입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죠? 당연히 중력 때문입니다. 자, B도 뭐 왜 낙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중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알짜 힘이 중력밖에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인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거의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등속 운동입니다. 자, 배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안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A가 있고 밖에 누가 있습니까? B가 있습니다. 자, B는 정지해 있고 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측자도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으니까 같이 오른쪽으로 거의 움직이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쇠구슬을 떨어뜨려 봅니다. 쇠구슬을 떨어뜨려 봅니다. 질량성 모래민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있는 관측자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 바로 여기에 떨어집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자유낙하죠. 배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자유낙하합니다. 그죠? 자유낙하할 때 알짜 힘이 뭡니까? 중력이죠. 그죠? 중력입니다. 아까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중력에서 자유낙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B 입장이 있습니다. B 입장에서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원래 있던 배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됩니까? 배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배가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보입니까? 거의 움직여갑니다. 따라서 이 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A는 안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죠. 어떤 궤적입니까? 포물선 궤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B 움직일 때는 뭐를 움직입니까? 포물선이죠. 그죠?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궤적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 한다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 운동이죠. 그죠? 이 두 가속 힘에 의해서 됩니까? 포물선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건 뭡니까? B죠. 자, A하고 B하고 동일한 사실은 뭡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배의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인데 A는 배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은 위치가 변하지 않았죠. 근데 B 입장에서는 됩니까? 배 자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같은 위치라도 공간상에서는 이동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B는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자, 포물선 가는 물체의 알짜이는 뭐가 됩니까? 여전히 뭡니까? 중력이죠. 그죠? 중력입니다. 자, 보세요. 자유낙하하는 정지에 있는 경우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에 두 관측자가 설명했을 때 운동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중력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두 관측자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정지에 있을 때하고 등속 운동을 할 때 궤적은 다릅니다. 그죠? 움직이는 모양은 다르지만 힘은 둘 다 똑같다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속되는 운동을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배가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왼쪽 편으로 A로 가속되죠. 가속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뭡니까? 도서의 꼭대기에서 세부 질량성모렘인 세부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있나요? 관측자 A가 있죠. 자, 무태는 관측자 B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게 배가 돼요. 앞으로 가속되고 있죠. 자, 두 케이스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봅니다. 떨어지느냐. 시간이 지납니다. 배가 이만큼 움직였죠. 가속돼서 이만큼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A가 있죠. 그죠? 안에 A가 있습니다. 배 밖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B가 있습니다. 자, 배 안에 있는 A 입장에서는 세부설이 어떤 운동을 합니다? 특이한 운동을 합니다. 세부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온다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 입장에서. 자,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선 운동이죠. 그죠?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사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배 안에서 보면 쇠구슬이 특이하게 가속되면 사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쇠구슬이 원래 위치가 여기고 여기니까 아래쪽으로 중력받고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 속도를 가지겠죠. 그죠? 속도를 가니까 배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쇠구슬이 되니까 여전히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사선 운동이었죠. 직선입니다. 쪽 방향이 직선입니다. 자, B 입장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B 입장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어떤 힘을 받았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 있는 A 입장에서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움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사선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 방향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 편 방향에 힘을 하나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죠? 힘과 힘이 두 힘이 합해져야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 알짜힘의 방향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따라서 사선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힘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 F를 뭐랍니까? 관성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자, 관성력의 방향을 잘 볼까요? 가속되는 방향에 되면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쇠구슬은 제자리에 정지해 있으려는데 자, 배가 오른쪽으로 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는 왼쪽으로 힘받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됩니까? A들이 똑같이 느낄 겁니다. 따라서 가속되는 계에서 뭐가 나타나나요? 관성력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가속되는 계에서는 어떤 힘이 나타났습니까? 관성력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가속되는 계에 있으면 반드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입해야 됩니까? 관성력을 도입해야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린 그림을 우리가 버스로 옮겨보겠습니다. 버스 속에 있는 손잡이입니다. 버스 속에 있는 손잡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잡이가 있죠. 버스가 첫 번째 됩니까? 정지에 있다는 겁니다. 정지에 있는 버스의 손잡이는 안에 여전히 우리가 A가 있다고 봅시다. 자,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B가 있습니다. A와 B가 바깥 관제와 안의 관측자가 관측합니다. 정지에 있을 때는 손잡이가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 이쪽 편은 뭡니까? 두 번째, 등속 운동하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해도 됩니까?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위치 그대로입니다. 왜? 이 사람과 손이 움직이는 속도, V와 V 상대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사람과 손잡이의 상대 속도가 0이니까 두 케이스 다 A는 뭐로 봅니까?
정지해 있는 걸 본다는 겁니다. B 입장에서 V를 움직이니까 뭐 등속 운동하죠. 등속 운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가 가속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되는 케이스입니다. 가속되게 되면 손잡이가 이제는 됩니까? 움직입니다. 전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A 입장에서 움직입니다. 자, 밖에서 보는 관점, 자, B가 또 있겠죠? B가 또 있을 겁니다. 자, A 입장에서 손잡이 어때요? 바로 서있던 손잡이 이쪽으로 움직였다. 가속되는 방향이 어때요? 반대로 움직였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잡이가 움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움직이나요?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알짜 힘을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힘을 표시해 봅니다. 먼저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중력이 있습니다. 줄에는 뭐가 걸리나요? 장내 T가 걸린다 했죠, 그죠? 자, 여기 정지해 있으려면 이것도 힘을 합한 알짜 힘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 힘이 반대 방향의 힘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요 힘을 뭐라 합니까? 이 반대 방향의 힘은 관성력이란다는 겁니다. F수고 관성력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 세 힘을 합해서 뭐가 됐다고요? 이 알짜 힘이 0이 됐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표현해 보는 거죠. 자, A 입장에서는 힘을 표현하면 F라는 힘에 장력에다가 누굴 더합니까? 중력 mg죠, 그죠? 세 힘을 합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0이 됐습니다. 따라서 요 힘이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다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관측자는 왼쪽으로 움직였지만 움직여서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세 힘은 여전히 이 사람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안에 있는 A도 느낄 겁니다. 자, B 입장에서죠.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되어 가니까 손잡이 버스 안에 있으니까 같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속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관측자한테 느끼는 건 뭐밖에 없어요? T하고 mg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저 알짜임이 이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B 입장에서는 T라는 장력에 mg라는 중력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정지해 있는 관측자는 힘이 두 개인데 가속되는 관측자는 힘이 몇 개예요? 관성력을 포함해서 힘이 세 개라는 겁니다. 자, F를 뭐라 하느냐? 관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가속되는 개의 관측자는 관성력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속되는 개의 관측자는 관성력을 넣어서 운동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성관계에서 몸무게를 예로 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에서의 몸무게입니다. 자, 성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1층입니다. 1층의 성관계가 우리 집 몇 층이냐면 만약에 8층이라 해봅시다. 8층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성관계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겠죠.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뭐가 되면 올라가면 가속이 되겠죠. 속도가 증가할 때니까 위로 가속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밑에는 뭘 나눴나요? 저울을 나눴죠. 저울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 원래 정지해 있을 때 이 사람의 몸무게를 뭐라 할까요? 아래쪽으로 mg라고 하죠. mg 몸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가속되어 가니까 사람하고 성관계가 같이 위로 가속되죠. 따라서 관성력은 어느 방향입니까? 아까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죠. 가속되는 게에서 운동 방향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mg에서 ma 반대니까 아래쪽으로 뭐가 됩니까? ma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위로 가속되는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가 됩니까? mg 더하기 ma가 몸무게가 됐다는 거죠. 원래 자신의 정지 상태의 무게에 있었답니다. 간성력만큼 더해져서 몸무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W는 왜 있을 듯하는 겁니다. 몸무게입니다. 자, 만약에 8층에 도달할 때입니다. 8층에 도달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죠? 줄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속됩니까? 아래로 가속되죠. 성관계는 아래로 가속됩니다. 안에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A가 있다는 겁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는 어느 쪽입니까? 아래쪽으로 mg입니다. 아래로 가속되니까 위로 뭐가 나타납니까? 관성력이 나타나죠. 중력과 관성력의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W 프라임은 뭐가 됩니까? mg 빼기 ma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몸무게가 어때요? 작아진 거죠. 이때는 몸무게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층에서는 몸무게가 어때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기 집 있는 층에서는 항상 몸무게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놈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흔한 예입니다. 아주 흔한 예입니다. 성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의 높이는 얼마냐 하면 만약 성관계 높이는 그냥 라지 h를 합시다.
성간기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스몰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성간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A가 있습니다. 성간기 밖에는 누가 있어요? B가 있죠. 이 성간기는 표면이 유리로 된 성간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높이 H입니다. 자, 여기서 성간기 A가 봤을 때 A가 본 공입니다. 공입니다. A가 본 공이 뭡니까? 자유낙하를 합니다. 낙하. A가 본 공이 자유낙하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느냐?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t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 t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천장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건에서 A가 관측하나 B가 관측하나 시간 항상 어때? 동일해야 되겠죠. 가속되는 거와 가속되지 않은 거와 관계없이 시간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광속 불변 때문에 그렇죠. 빛의 속도는 우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동일하게 관측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시간은 같습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관측하냐? 여기서 관측하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식을 씁니다. 그죠? H 이꼴 뭐가 됩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죠? AT 제곱. 자, A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자유낙하 할 때는 뭐가 갑니까? 위쪽으로 가속된다 합니다. A로 가속됩니다. 원래 아래쪽에 중력 가속도 G가 있었죠. 위쪽으로 가속되니까 아래쪽으로 뭐가 됩니까? 관성 가속도가 나타납니다. 그죠? N 붙일까요? 힘이 없어. 원래 중력에다가 관성이 두 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놈이.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뭐 써야 됩니까? F는 MA를 써야 됩니다. 그죠? F 자리에 중력과 MA 두 개죠. mg라는 중력에 관성이 MA가 있습니다. 그죠? 이꼴 MA 프라임입니다. M 약분해 봅니다. 프라임을 합시다. 자, 따라서 A 프라임은 얼마입니까? G 더하기 A입니다. 그죠? A 프라임 자리에 G 더하기 A를 넣어야 됩니다. 2분의 1 G 더하기 A를 넣습니다. T 제곱입니다. 그죠? 자, 넘기고 계산해 볼게요. 따라서 T 제곱은 G 더하기 A분의 얼마입니까? 2H죠. 그죠? 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G 더하기 A분의 2H입니다. 자, 바닥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만큼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죠? A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반비례 관계니까. 자, A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위로 많이 가속될수록 빨리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위로 많이 가속되면 A는 빈 공간을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성관계는 위로 움직이니까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짧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번째 문제는 낙하 거리입니다. 자, B가 본 낙하 거리입니다. 첫 번째, B가 본 낙하 거리입니다. A가 본 낙하 거리는 H여야 됩니다. 안에 있으니까. 근데 B가 본 낙하 거리는 내려오는 만큼 생각이 위로 올라가니까 작아졌을 겁니다. 그죠? 낙하 거리를 해보는 거죠. 자, B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관측자가 아니까 관성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놈은 왜 어떻게 운동합니까? 중력으로 가지고 운동합니다. 그죠? 그럼 자유낙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를 씁니다. 그죠? F 자리 뭐였습니까? B 입장에서는 MG입니다. 그죠? MG 이꼴 M의 A입니다. 약분합니다.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G죠. 그죠? 속도는 G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낙하식을 씁니다. 움직임 높이를 H를 합시다. H는 2분의 1 뭡니까? G의 T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꼴 2분의 1 G의 T제곱이 아까 뭐였나요? 요거였잖아요. 그죠? 한번 집어넣어야 됩니다. G 더하기 A분이 얼마입니까? 2배의 라지 H죠. 이 약분합니다. 따라서 G 더하기 A분의 G의 라지 H입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 여기 G면 스몰 h하고 라지 h가 같을 텐데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값이 어때요? 더 작아졌죠? 관성 가속도만큼 값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놈은 우리가 배웠던 관성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긴 트레일러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런 문제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긴 트레일러가 있다는 겁니다. 긴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이쪽 편으로 뭡니까? 2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트레일러는 어떤 상태이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관측 시점은 정지부터 관측했다고 하십시다. 트레일러는 2m/s 제곱으로 가속됩니다. 가속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뭐가 있어요? 수레가 하나 있다는 거죠. 수레의 질량은 스몰 m이라 합시다. 1kg이라 합시다. 수레가 이쪽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 5m/s로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밉니까? 내가 이쪽으로 밀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밀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밀어서 속도를 얼마나 가졌나요? 5m/s를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레 입장에서는 초기 속도 5m/s 오른쪽으로 가는데 트레일러가 오른쪽으로 가속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뭐 받아요? 가속을 받죠.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 A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트레일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속되는 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레는 왼쪽으로 가속된다는 겁니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니까 이 트레일러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 정지하겠죠. 자, 첫 번째 정지 시간입니다. 정지 시간을 계산하라. 두 번째 정지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정지 시간까지 움직인 거리, 정지 시간을 계산하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능력은 정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 정지라는 개념은 누굴까요? 트레일러에 대해서 이놈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정지한다니까 트레일러 속도하고 이놈의 속도가 어때요?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관측자 A가 돼요. 트레일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관측자 A가 봤을 때 이 손수리가 돼요. 수레가 정지했다는 거니까 트레일러의 속도하고 사람의 속도하고 수레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지했으니까 얼마입니까? 무슨 식을 씁니까? 정지와 관련된 건 속도죠. 그죠? 자, 등가 속도 1번식을 쓰는 거죠. V는 V0 더하기 A의 T를 쓰는 겁니다.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 돼야 됩니다. 그죠? 초기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5였죠? 5를 집어넣습니다. 가속이 반대 방향이 또 왼쪽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2. 가속도가 2죠? 그래서 2를 붙입니다. 시간 T입니다. 따라서 T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5초가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2.5초 만에 정지하는 거죠. 2.5초 만에 정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에서 시간은 당연히 요 2분의 5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움직인 거리를 적어봅니다. S는 V0T 더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A의 T제곱이죠. V0가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죠? 시간이 2분의 5입니다. 아, 빼기 2분의 1 A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죠? 앞에 함수를 미리 뺐습니다. 자, 2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곱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놈은 2분의 얼마입니까? 5, 25입니다. 그죠? 두 개가 없어졌네요. 그죠? 자, 요거는 빼기 얼마입니까? 4분의 얼마입니까? 25입니다. 그죠? 자, 요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죠?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4분의 25니까 총 몇 미터입니까? 6.125m입니다. 그죠? 6.25m인가요? 6.25m네요. 그죠? 6.25m. 6.25m를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의 문제하고 아까 승강기 문제하고 두 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성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관성력의 해는 뭡니까? 결국 관성력을 하는 이유는 가속되는 계에서는 어떤 운동 관측하는 게 정지한 계에서 관측하는 운동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속되는 계에서는 뭘 넣어야 됩니까? 반드시 관성력 또는 관성 가속도를 넣어서 운동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움직이는 계 또는 정지해 있는 계에서 운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자, 관측자 시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갈릴레이 변환하고 로렌츠 변환을 하는 게 유용하겠지만 갈릴레이 변환과 로렌츠 변환은 지금 할 만한 시점은 아니고 우리가 아마 일반 물리학이 끝나가는 시점